원전 및 석탄화력 발전 비중 축소를 유도하겠다.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제2법 예고하면서 2034년까지 조기 폐쇄하는 석탄화력 발전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근데 이에 일부 언론이 이 보조금 지급을 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. 주민 ESG, 오늘은 석탄화력 발전소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서 임기 내 석탄발전소 10기를 가동 중지하고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2034년까지 폐쇄 예정인 석탄발전소는 30기, 지금 운용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는 약 60기인데요. 이에 절반을 폐쇄하겠다는 겁니다. 근데 이 30기 중에서 빨리 폐쇄를 하는 석탄발전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. 근데 이 보조금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냐? 전력기금에서 지급이 되는데요. 이 일부 언론들이 보조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가지고 전력요금 인상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이 전력기금은 소비자들이 내는 저희 전기요금의 3.7%씩 떼서 조성되는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. 지금 약 5조 원 가량이 이제 쌓아져 있어요. 근데 이전에 원자력 발전소도 폐쇄를 하면, 탈원전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이 탈원전에 따른 비용이 조금 있습니다. 한수원에 따르면 탈원전에 따른 정책 비용으로 약 7천억 원을 추산하고 있는데요. 탈석탄 규모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석탄 발전이 국내 발전량 1위를 차지하는 만큼 만약 보조금 지급이 된다면 그 규모는 꽤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일부 언론들이 탈원전에 탈석탄까지 더하면 전기요금 인상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던 건데요. 산업부는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아직 국내에서 갈등으로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민감한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독일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. 독일은 탈석탄 법안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끝마친 상태입니다. 독일이 유럽에서 석탄 발전 최대 국가거든요. 근데 이 독일은 석탄 발전소 사업자에게 폐쇄한 대가로 약 5조 4,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. 근데 이 보조금 지급 과정이 깜깜이로 진행됐다며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니만큼 보조금 산정 도 투명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에요. 또 이 보조금 규모가 굉장히 부풀려졌다. 약 20억 유로 가량이 부풀려졌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. 이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에 따르면요. 석탄 종료에 드는 비용이 불필요하게 비싸다면서 환경을 오염시킨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. 좀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석탄 발전 보조금 지급이 애초부터 불필요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이를 둘러싸고 좀 시끄러운 모양새죠. 독일에서 석탄 발전의 수익성은 빠르게 떨어지고 이미 좌초자산으로 인식이 돼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데 여기에 정부가 보조금까지 더 줘서 어떻게 보면 웃돈, 더 보조금을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.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냐면요. 이 정부 재원 주머니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. 이 석탄 발전 폐쇄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만큼 재생에너지나 신기술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재원이 적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석탄 발전에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보면 매몰 비용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. 석탄발전소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도 찬반이 좀 엇갈리는 모양새인데요. EU 집행위원회는 폐지에 따라서 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탈석탄을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재원을 정부가 같이 감당을 해주면 좀 더 속력 있게 바꿀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. 반면에 최근에 유엔 총회가 열렸죠. 거기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총장은 탈석탄을 보조해줌으로써 경기부양 자금을 버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. 이미 투자자들은 석탄 발전에 따라서 사업 자금을 다 회수를 하고 이익까지 얻었다는 설명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석탄 발전을 촉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.
제가 독일의 예시를 들긴 했지만 국내랑 같은 선에서 완벽하게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독일은 전력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8.2%로 35%인 석탄보다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계속 재생에너지가 저렴해지고 있어서 굳이 석탄 발전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. 반면 국내는 석탄 발전이 약 40.4%나 차지하고 있습니다. 아직 주요 전력원으로서 석탄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. 독일은 법제화 움직임과 같이 보조금 지급 논의가 된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법제화 움직임은 없고 보조금 지급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먼저 꺼냈다는 부분에서 좀 논의가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.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해주는 대신에 석탄광 지역 주민들의 고용보장과 지역의 신산업 개발 같은 것도 보조를 해줘라 라고 합의를 한 상태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찬성을 했거든요. 하지만 국내에서는 탈석탄 로드맵만, 그것도 이제 추상적으로 정부의 입을 통해서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좀 추상적이고 법제화 움직임도 없습니다. 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전에 이런 논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산업부가 먼저 보조금 지급 얘기만 꺼낸 거죠. 이 탈석탄 보조금 지급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. 이 영국의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에 따르면 한국이 계속 석탄 발전을 할 경우 손실액은 127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. 이 금액을 지불할 것이냐 아니면 탈석탄 가속화를 할 것이냐 광범위하게 좀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. 근데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상승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어요.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탈석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력요금이 상승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. 이 영상을 보시고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저희가 좋은 기사로 취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